네, 오늘 세 번째 세션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번 세션에서도 마찬가지로 RPA 적용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확보를 통한 RPA 성공 두 번째 사례 발표는 LG CNS의 정현중 책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LG그룹은 국내에서 RPA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그 LG CNS의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좋은 사례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LG CNS의 정현중 책임님께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경험한 사례를 발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현중 책임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LG CNS의 정현중입니다. 네, 오늘 국내 최초 RPA 품질 세미나가 열려서 개인적으로 무척 반가웠고요. 저도 RPA를 하기 전에는 품질 테스트 업무를 10여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RPA로 갈아탔는데, RPA도 한 2년 하다 보니 또 이게 품질이라는 화두가 점점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서 대한민국이 RPA는 조금 늦게 도입했지만 품질만은 세계 최고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RPA를 LG가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 LG 그룹사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RPA를 도입해서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품질이라는 이 화두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요즘 느끼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도 앞에서 아주 QMS에서 저도 얻은 인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저희도 아직까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 품질이라는 RPA 품질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앞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RPA에서 품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RPA의 품질 관리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핵심적인 일들만 저희가 좀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에 적용해본 사례, 이렇게 순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되게 쉬운 말로 제가 좀 RPA 품질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RPA가 몸에 좋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시고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RPA로 업무를 처리를 해주면 현업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으세요. 자동화된 업무는 다시 이제 수작업으로 업무 처리를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사례들을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들 땐 좋았는데 계속 이게 짐으로써 이제 와닿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아무리 자동화가 좋아서 했더라도 제대로 된 자동화가 아니면 더 바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개선을 하기보다는 저런 문제 해결에 빠른 해결 역량이 중요하긴 한데 저런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런 품질 관리나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잘 만들어서 로봇들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RPA라고 하는 것 태생 자체가 일반 IT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은
그것을 만든 개발자들이 품질을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에 반해서 RPA는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RPA 솔루션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루션의 품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RPA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스크립트 품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RPA를 가지고 자동화하려고 하는 대상 업무 프로세스의 품질도 품질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믹스돼서 돌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모 회사에 엘모 회사겠죠. 그 RPA 프로젝트 착수 보고를 CIO께 RPA 프로젝트 착수 보고를 드리는데 다 들으시더니 갑자기 질문 하나 던지셨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웬만하면 다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로봇이 업무 처리를 잘못하면 누가 혼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집어야 되는데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일까? 그 당시에는 좀 저도 확신이 없었고요.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게 이 RPA 품질이라는 화두의 어떤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RPA도 높은 수준의 자동화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RPA를 확산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PA 전문 개발 회사거나 전문 개발자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잘 설계되고 동작하는지에 대한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RPA가 이제 도입 단계를 지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이런 품질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정말 그 IT 시스템 구축에 비견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품질을 RPA가 사실 아까 그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빠르고 쉽고 그다음에 싸게 어떤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부각돼서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전체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의 RPA 품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동화하려고 하는 대상 업무 프로세스의 품질입니다. 1번으로 꼽은 거는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여서 첫 번째로 올렸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자동화를 구현을 했더라도 현업의 만족도가 낮거나 아니면 ROI가 낮거나 이렇게 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자동화의 품질인가? 뭐 스크립트의 품질은 100점일 수 있는데 사실은 태생부터 잘못 잉태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절반 이상은 저는 자동화에 적합한 업무 프로세스 선정하는 게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프로세스의 품질은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솔루션 핵심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업무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많은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표준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동화로 인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ROI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정말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RPA 개발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기본적으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개발 방법론이라는 형태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야기하는
프로덕트 품질인데요. 아까 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화 스크립트에 대한 품질은 아주 개발자라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RPA를 처음 시작할 때 UIFS 툴이 좋아서 그런지 이 부분은 상당히 비중이 낮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도 비중은 낮지만 뭔가 우리가 품질 관점에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활동이라고 하면 리뷰나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품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딱히 좋은 솔루션은 아직까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프로치 하는 거는 로봇의 어떤 수행 환경에 대한 표준화, 환경으로 인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빠르게 조치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이제 변경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 품질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연간, 그러니까 단연간인데 횟수로 3년째고 만으로 한 2년 정도 했는데 RPA 개발과 운영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을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앞에 내용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과제를 ROI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선정하는 게 이것도 뭐 방법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상당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 100%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밸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제가 레슨스런 데서 말씀드리는 키워드들은 과연 RPA 품질이 무엇인가, 스크립트만 잘 돌아가면 품질이 좋은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공수 아까 그 아주 QMS에서 발표하신 것 중에 제가 유심히 그 공수를 저희랑 비교해봤는데 비슷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이시구나라고 이제 느꼈고, 뭐 일부는 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스크립트를 한 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어프로치하지 않고요. 설사 일주일 3일 만에 했다고 친들 운영 단계에서 공수가 안 들어갈까? 이제 실제로 저희가 현상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들어가는 공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더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프로세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정 권한에 대한 거 앞에서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봤던 문제들은 그 개발할 때 열심히 분석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운영 시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해 당사자들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고 현업들도 모르고 이거 처음 보는 현상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꼽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로봇이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그 로봇이 살고 있는 집이 부실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 짜놔도. 그래서 로봇이 돌아가는 PC 환경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RPA를 하면서 참 로봇이 일을 대신해줘서 현업들은 무척 편해졌는데 RPA를 개발하고 운영하신 분들은 주말에도 불려 나갈 수도 있고, 빠른 대응, 그 키워드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생을 우리가 다 도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업들이 편해짐으로 인해서 그 떠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뭐 몸으로 때우는 소위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RPA가 DT 기술의 지금 천병인데 좀 더 저희 일하는 방법도 또는 대응하는 체계도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이슈는 아까 나오신 것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한 건 아까 뭐 금융권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규모가 큰 예, 계열사 중에 하나를 분석을 해봤었는데 2년 거를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패턴이 이제 UiPath 솔루션도 안정화되는 것도 일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개발자들의 스킬이 올라가는 것도 일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로봇 PC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 방안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저희가 현재 이제 하고 있는 방법론들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수준인데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PC 환경의 오류인데 대부분 뭐 DRM 이런 건 알고 계실 거고, 예를 들면 MS 오피스, 파워포인트, 엑셀 그거를 스크립트에서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라이센스 오류가 날 때도 있어요. 특정 PC에서는 라이센스 체크를 하잖아요, 열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실행하는 거하고 로봇이 실행하는 거하고 조금 뭐가 틀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저희가 보는 해결 방법은 사실 PC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같은 모델이어도 PC 특성을 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VDI 기반으로 로봇 환경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VDI 환경으로 운영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일반 PC에서 운영하는 데하고는 이런 환경 오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계정 관련된 거 뭐 아까 크게 나온 다 이야기들이고요. 이 8가지 품질 이슈에 대해서 이거 어떤 RPA 프로젝트를 하든 이제 부딪히는 이슈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좀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 오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 시스템의 품질에 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 IT 시스템 개발할 때 테스트를 많이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확신은 할 수 없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RPA가 돌다가 그 케이스 걸리면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RPA가 이슈야, 시스템이 이슈야 하면 뭐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엔드 유저들이 볼 때는 RPA가 안 돌았기 때문에 RPA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품질 좋은 RPA 스크립트를 구현을 한다고 하면 차원에서 보면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코드들을 삽입. 예를 들어서 오류가 나면 몇 차례 반복을 해보고 계속 오류가 나면 담당자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좀 되면 좀 더 품질 좋은 RPA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 운영 단계에서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들만 저희가 분석을 한 거고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프로덕트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슈들인 거고요. 이제 아까 품질 속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뭐 여러 가지 품질 속성들이 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중요하지만 이런 속성들이 RPA에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럼 이 많은 테스트들 IT 시스템 구축할 때는 이런 품질 특성들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하는데 RPA를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정리해 본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은 주로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테스트하고 할 때는 주로 이제 기능하고 그다음에 신뢰성은
여기 보시면 가용성 테스트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를 100번, 1000번 반복시켜서 오류가 몇 번 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유지보수성. 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들만 최소화해서 예,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현업 테스트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게 일단 기본 기능이 되는지는 보셔야 될 거고 승인을 하려면 그다음에 성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내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느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개발 테스트는 테스트 환경에서 하고요.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 현업 테스트, 운영기관 테스트는 이제 운영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특이한 게 저희도 처음에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뭐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시간상도 안 맞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개발자 테스트, 그다음에 현업 테스트.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테스트하는 관점이. 그리고 이제 운영이관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거냐면 실제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뢰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으로 실제 이관하는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조건에 안 맞는 거는 운영으로 이관이 안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품질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키워드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가 체계적인 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테스트.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전직 테스터였기 때문에. 네. 체계적인 개발 방법론은 저희도 RPA를 처음에는 UiPath에서 처음에 알려주신 건데 워터폴식으로 엄청 많은 문서들을 만들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나름 의미는 있었는데 너무 이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또 안 지켜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워터폴 모델이 RPA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 기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하고 아까 권 대표님이 궁합이 잘 맞다고 하신데 공감을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RPA 중급 난이도 정도 과제 한 개를 자동화하는데 보통 짧으면 2주에서 저희는 한 6주까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애자일에서 이야기하는 스프린트 한 개 주기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라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과제별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게 병렬로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 방법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아직까지 딱히 정해진 것도 디펙터 표준도 없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사례들이 좀 비교가 돼서 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 스프린트 안에서 이제 하는 일들인데요. 크게 4단계로 과제 기획, 그 다음에 아까 과제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과제 기획과 과제 정의 단계에서 많은 에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거 하셔야 되냐? 혹시 누가 시켜서 하시는 거 아니죠? 자발적인 거죠.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면 뭐가 좋은데요부터 많은 이야기들 하고 공식적으로 아주 복잡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측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제 이행은 아까 뭐 아주 QMS 말씀하셨지만 그 일반 SI 개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뭐가 다른 거냐? 저희들은 좀 더 이제 그거보다는 린하게 가야 된다 이거는. 모든 절차를 다지긴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액티비티 위주로 최소화해서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단계는 사실은 저희도 많은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소위 몸빵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게 이제 운영의 규모가 실제로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정말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까 빠른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거, 예,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가이드도 필요하고 뭐 문서 작성해야 되면 템플릿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이 개발 단계에서 이제 좀 더 상세한 액티비티들을 저희가 표준화한 건데요. 그 일반 SI 개발에 비해서 많은 부분 빠졌는데 실제로 이 체크 표시된 게 이제 품질 관련된 활동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 엄청 많죠. 전체 액티비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행 단계에서 품질을 좀 잡기 위해서 좀 더 개발 단계에서 많은 검토와 리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야기하는 VMV 사상에 의거해서 우리가 만들기로 한 게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아웃풋이 진짜 요구사항을 낸 현업이나 고객들이 원하는 건지 이런 관점에서 리뷰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보면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아까 앞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신나게 정리해놨는데 이게 설계에 누락이 되거나 구현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출한 그런 요건들이 정확하게 설계에 반영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말별로 다 리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수작업으로 개발자가 개발 테스트를 완료를 하면 이제 PL들 참여하에 그 매뉴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코드 리뷰를 같이 해봤거든요. 이게 몇 개 과제가 작을 때는 하겠는데 이제 100개, 200개 늘어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는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개발자들이 이제 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현업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이 테스트가 적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다 했는지 실제로 하기로 한 거 뭐 데이터가 없어져서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요. 운영에 가면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상이 없는지 좀 점검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에자일에서 강조하는 회고 활동.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프로세스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 단위 통합 이렇게 구분 안 하고요. 그냥 개발 테스트, 승인 기간 테스트 이렇게 합니다. 개발 테스트는 테스트 환경에서 하고요. 승인 기간 테스트는 실제 운영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능은 기본적인 것도 보고 여기는 이제 뭐 경우의 수들을 아까 커버리지 관점에서 좀 더 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걸리는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사례를 찾아봤는데 테스트를 잘하는 회사는 RPA를 어떻게 할까 테스트를 제가 찾아봤어요. 인포시스가 이제 테스트 아웃소싱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서는 RPA를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엔드-투-엔드 예를 들어서 자동화를 하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을 거쳐서 업무가 처리되는데 단위 테스트를 하려면 이 앱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크립트는 하나로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만 어떻게 테스트하지? 이제 그런 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IT 시스템에서 테스트 자동화하던 그런 스키마를 가져와서 내가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테스트할 수 있게 그리고 이 테스트를
많은 테스트를 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SAP 쪽을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 현업들도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면 못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테스트 환경에는 그런 조건의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운영에서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항상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를 만들고 경우의 수들을 디파인을 해도 실제로 수행을 못 해요. 환경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요런 좀 RPA 테스터 강화하려면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끼고 있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시장 니즈에 맞춰서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린 UiPath에서 스튜디오 테스트 스윗을 출시를 하셔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여기서 데이터를 크리에이션하고 그걸 받아서 봇 스크립트에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주고 실행된 결과를 패스냐 페일이냐 검증해주고 그거를 예쁘게 리포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까지 만약에 자동으로 된다라면 RPA 테스트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품질 관점에서 테스트를 강화한다면 이런 것들을 체계를 갖추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품질 보증에 중요한 게 코드에 대한 품질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품질 개선 효과를 크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적 분석을 통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슷한 과제를 한 달 만에 짜고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짜고 이러면 둘의 차이가 뭘까? 과제가 어려운 걸까?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에 이슈가 있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제라고만 하지만 그 사이즈가 얼마나든지 일반 IT 시스템에서는 모든 품질 지표를 LOC 기준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좀 RPA도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워크플로우나 액티비티의 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카운트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품질 속성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복잡한 스크립트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아주 복잡한 과제라면 당연히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오류가 날 확률도 높겠죠. 그런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픈소스 툴도 있어요. 공짜 코드 애널라이즈나 워크플로우 인스펙터라는 이런 오픈소스 툴도 있는데 상당히 좀 품을 들여야지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로보이라는 이 상용 솔루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BP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그래도 성과가 좋았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과제는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3달간 개발했는데 과제 한 개를 그 스크립트 파일이 45개고 8개 외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엑셀로 리포트 만들고 메일 보내고 게시판에 등록하고 윗분들한테 보고서 보내드리고 RPA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저거 혼자서 하면 한 6개월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개발자 2명을 페어 프로그램 방식으로 메인 스크림 미팅 하면서 같이 공동 개발하도록 저희가 해본 사례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표준 절차나 템플릿 이런 것들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코드 리뷰도 이제 한 땀 한 땀 다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 적용을 해보니 되게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게 CEO한테 직접 로봇이 메일을 보낸 사장님 로봇입니다 이렇게 되게 메일 안 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안 오면 일을 못 해요. 그날 아침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칭찬받고 현업이 막 업돼가지고 되게 좋아하셨던 과제고요.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한 다음에는 거의 이슈가 없었고 물론 이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은 있었고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품질로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여기서 확신을 좀 가졌는데 앞 단계에서 열심히 했더니 뒤에서 실제 유지보수 단계에서 훨씬 더 공수가 적게 들더라라는 걸 확인을 한 사례고요. 이제 그 회사에서 BP사를 선정돼서 이제 윗분들까지 이 과제를 보고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하나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개발자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아까 야근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방법론에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좀 더 린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분석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로보이라는 툴인데 그냥 소스 코드 확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 나와요. 대시보드가 나오고 리포트가 PDF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상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의미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스크립트는 저 스크립트보다 품질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강화된 품질 활동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향후에는 이런 그 평균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기본 품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뭔가 다시 좀 들여다본 다음에 개선한 다음에 운영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좀 도입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돼서 네, 여기까지 공유를 드리고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현중 책임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품질 분야와 RPA 분야를 모두 경험하신 전문가로서 품질 이야기에 대한 RPA 품질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션 앞서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를 했던 어떤 화두에 대한 얘기를 그 중에서 이제 뭐 요소별로 차근차근 꺼내서 사례별로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감사드립니다.